낙곰수 출신의 방송인 김용민 씨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2월 21일 법정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 후보들의 그 4명이 법정 토론을 했는데 이 김용민 씨가 어떤 의혹을 제기를 했느냐? 윤석열 후보 귀 속에 뭔가 기계가 하나 들어있다. 그래서 상대 후보가 뭔가 곤란한 질문을 하거나 매우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을 하거나 뭐 사전 지식이 필요한 질문을 하면은 그 귀 속에 들어있는 기계에다 대고 저 참모들이 뭐라고 알려줬을 것이다라는 맥락에서의 의혹 제기입니다. 저도 요즘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방송을 할 때 제가 진행을 많이 맡았기 때문에 저도 귀 속에다 그거 넣고 했습니다. 그걸 인이어라고 부릅니다. 귀에 넣는 것, 인이어. 왜 그 경호원들, 중요 공직자를 이렇게 곁에서 보호하는 경호원들도 다 꽂고 있지요. 방송 진행자도 꽂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인이어라고 부르는데 김용민 씨가 윤석열의 귀 속에 인이어가 들어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후보 4명이 시험을 보는데 윤석열만 혼자 여기 인이어를 놓고 외부에서 정답을 알면서 토론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의혹 제기를 한 거죠. 그러자 MBC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토론에 참여했던 일부 대선 후보가 특수 인이어를 착용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런 사실 자체가 없음을 알려드린다. 그리고 인이어에서 발생한 소리가 진행자의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면서 지지지 뭐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방송에 잠시 노출이 되었다. TV 화면에는 진행자와 후보 4명만 보이지만 그 주변에는 제작진을 비롯해 많은 인력들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카메라 감독들이 몇 명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또 이 제작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 수십 명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인이어를 끼고 들어가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열린 TV 토론회에서 특수 인이어를 혼자 몰래 착용하고 있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이재명 후보 측이 퍼나르고 있다. 방송사의 공개적 해명으로 사실 무근임이 밝혀진 후에도 사과의 뜻은 찾아볼 수가 없다. 민주당의 네거티브가 점점 이성을 잃고 있다. 여러분 지난 그 월요일 대선 후보들 토론을 할 때 그 이재명 후보가 뭐 판넬을 하나 들고 나왔지요. 거기에 판넬 제목이 뭐였냐면은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 그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주범인 김만배가 뭐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눈 그 대화의 내용 중에 김만배가 했다는 말, 뭐 빨간 글씨로 제목도 쓰고 뭐 그랬더군요. 거기에 보면은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라고 한 대목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야. 윤석열이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라고 해. 이 내용을 보면은 저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악마적, 악의적 편집을 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윤석열이 영장을 받으면 죽는다라는 말이 윤석열을 굉장히 김만배가 이제 비난한 것처럼 돼 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저도 그 녹취록을 저렇게 편집된 거 말고 전 대화가 다 들어있는 녹취록을 유심히 오늘 아침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특검 시절에 소위 사법농단 수사로 인해 양승태 사법부 판사들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기 때문에 영장이 법원으로 청구되면 판사들에 의하여 죽는다라는 것이 김만배 발언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앞뒤를 다 잘라내고 그냥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어 이렇게만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저렇게 발언을 한 것은 그 토론이 있기 바로 전날 민주당의 우상호 선대본부장이 이렇게 공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원래 죄가 많은 사람, 되게 좋은 분 등의 발언이 담겨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씨에게 자신이 도와준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한 취지로 보인다. 오늘 제가 공개한 것으로 윤 후보와 김만배 씨는 깊은 관계이고 윤석열 후보의 치명적 약점이 김만배 씨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선대본부장 우상호가 이런 얘기를 하자 이재명은 선대본부장이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 이건 100%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저 판례를 만들었는지 우상호가 만들어줬는지 아니면 뭐 이재명 후보가 그냥 본인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상호가 전날 토요일 날 아니 일요일 날 저런 발언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월요일 TV 토론에 저걸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악마적 편집을 했다는 게 들통이 난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 그날 어떤 현안이 나오면 거기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그런 팀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 현안 대응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김건희 씨가 했다는 불멸의 화가 반고흐 인파리 전시 이력이 거짓말이다 라는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이 전시는 2012년 11월인가에서부터 2013년 봄까지 있었던 그 전시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술의 전당 다들 가보셨지요? 거기 가보면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고흐전이 열렸던 거죠.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2012년 11월 8일부터 2013년 3월 24일까지 예술의 전당 디자인 미술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가람 미술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전시가 한국일보 문화사업단이 주최를 했을 뿐이고 김건희 씨가 전시 기획사로 대표로 있는 코바나 콘텐츠는 주최하거나 주관한 일이 없다. 그러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의 그 민주당 선대위의 현안 대응팀이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 콘텐츠에서 반고흐 전시회를 열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민주당이 저걸 오해한 것 같아요. 주최, 주관 하는 곳과 제작, 투자를 하는 곳을 잠깐 헷갈린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부장을 3년을 했고요. 이런 일에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같이 해봐서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이런 문제에 관한은. 가령 언론사가 주최를 하는 그런 전시회가 있으면 언론사가 스스로
그걸 기획하고 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문화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한국일보 문화사업단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제 일정한 돈을 대고 거기에 전시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 중에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그런 협약서를 쓰고 참여하는 외부의 뭐 회사도 있고 전시 기획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론사는 원래가 전시 기획을 하는 곳이 아니라 언론사는 언론의 그 본연의 임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언론사보다 더 전문적인 업체 외부 있으면 같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는 제작 투자를 했고 한국일보는 주최, 한국일보 문화사업단 주최, 제작 투자는 코바나 콘텐츠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 반고우전 포스터에도 코바나 콘텐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 대변인 논평을 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해당 전시의 포스터나 팸플릿에 제작 투자사 코바나 콘텐츠가 나오는데 하물며 공당이 네거티브 보도자료를 내면서 인터넷 검색도 한번 해보지 않는가. 저도 아침에 딱 검색을 해봤습니다. 다 나옵니다. 사진이 수십 장이 나옵니다. 뭔가 쫓기고 있거나 뭔가 내부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이런 네거티브 보도자료를 허둥대면서 막 내놓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꼼꼼하게 챙기고 야 크로스 체크해봐 그랬는지 안 했는지 이런 지휘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꼼꼼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꼼꼼하게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그걸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네거티브 보도자료가 나가고 이게 역풍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창피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에 그 주식을 사들이고 그 주식이 오르도록 뭔가 조작을 하는데 같이 그 팀에 끼어 들어가고 뭐 이런 의혹입니다. 뭐 내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일이 이뤄진 것은 2010년, 2011년.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액수도 꽤 큽니다. 뭐 18억, 뭐 4억.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 억에서 뭐 두 자리 숫자 억에 이르는 그 꽤 큰 돈들이 이제 주식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들이는데 사용이 됐고 이걸 김건희 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제 하는데 김건희 씨가 실제 주인인 계좌가 5개가 드러났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만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5개가 드러났다. 이제라는 의혹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일은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하고 결혼을 한 것이 2012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를 소개받기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한데요. 한 가지 김건희 씨가 여기서 의혹이 있다면 말끔하게 털고 가야겠지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거의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뭐 김건희 씨를 일방적으로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공소장 공개를 금지했습니다.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면서 공소장 공개를 일절 금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계좌를 5개를 갖고 있다는 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도이치모터스의 그 대표가 권오수라는 사람인데 그 권오수 회장의 공소장에 범죄 사실 목록이 나오고 그 목록에 따르면 이 계좌를 5개 갖고 있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경향신문이. 아니 뭐 같은 동업자로서 참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 공소장 어떻게 보게 됐죠?
권오수라는 사람의 공소장을 어떻게 보게 됐죠? 이거 안 보여준다고.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서슬퍼르게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공소장 어떻게 보게 됐죠? 누가 흘린 겁니까? 뭐 기자가 검사방에 남몰래 들어가서 빼왔을 리는 없고 검찰이 누군가가 이걸 흘렸겠지요.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이런 공소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검사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공소장을 본 그 누군가가 흘렸는지 아무튼 그걸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경남 지역을 유세를 했는데 지난 토요일 날 거제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제에 있는 한 어부가 그 말린 대구, 뭐 건대구라고 하나요? 뭐 건어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사진 보시면 이겁니다. 이렇게 잘생겼네. 대구가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제 이걸 선물을 한 겁니다. 리본까지 딱 해서. 이 대구는 이게 지금 말린 대구인데요. 저 대구는 거제를 상징하는 고기입니다. 물고기, 어물. 그래서 이제 시어 그 도시할 때 시자에다가 고기어자 써서 이제 거제의 시어가 바로 이 대구입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했었어요. 이건 또 뭡니까? 야, 낯설다. 무속이 또 일어났나? 이 대구를 말린 건어포가 혹시 굿을 하거나 점치는 데 사용되는 그거인 것 같은데 이 논란이 또 생긴 거야? 배우 문성근 씨도 트위터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뭐죠? 또 무속인가요? 그랬더니 어제 자신을 거제의 청년 어부다라고 밝힌 강모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윤석열 후보가 거제에서 유세를 한다고 하기에 내가 잡은 대구 중에서 꽤 큰 녀석을 윤석열 후보에게 드렸다. 거제의 시어가 바로 대구다. 후보님 유세가 전국에 전파를 타니 이번 선물을 통해 거제도 대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밤잠을 설쳤다. 그런데 제가 선물한 거제도 특산물이 무속이라니요. 어떻게 값진 땀으로 잡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특산물을 무속이라고 취급할 수 있습니까? 저를 포함한 어민과 거제 시민 전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지금 거제 시민과 어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